네, 여러분 프로젝트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텐데요. 수업 강의 들으시면서 댓글 꼭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뭐 구독도 마찬가지고요. 댓글 해주시면 제가 질문하면 답변도 해드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한번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법이란 뭐냐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계획하다, 뭔가 기획하다, 혹은 초안을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즉, 계획한 것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한다. 기획하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법의 정의를 내리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책임을 지고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자원 검토, 학습 전략 실시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의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법의 정의 안에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가 키워드냐면 일단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책임을 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프로젝트 학습법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학습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 학습자한테 있냐면 학습의 어떤 목표 설정부터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자원 탐구, 학습 전략 탐구, 실제로 실시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통제한다? 물론 교사는 도와줍니다. 학습자를 항상 비계를 제공해주고 코칭해주고 스캐폴딩, 모델링을 다 해주지만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 학생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프로젝트법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죠? 왜?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자원 검토 이런 것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책임을 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구나. 프로젝트법 이게 핵심입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무언가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구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주제도 자기가 설정하고 목표도 자기가 세우고 자원도 자기가 검토하고 전략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탕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뭘 하느냐?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학습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도 맞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한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걸 어떻게 발표하는 거다. 결과물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중시여김.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수업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학습 정의 자체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수업의 절차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중시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더 그 키워드를 살펴보면 한 명이나 그 한 명 이상 소집단을 결성해서 학습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되 어떤 주제를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을 실시하는데 그때 반드시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과제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과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고, 과제 수행,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단계, 마지막 수행 과제물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발표해서 평가하는 단계. 총 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의 반드시 외우시고, 절차도 반드시 외우세요. 절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특징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법의 각 단계입니다. 일단 과제 선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교사나 학생이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과제 제시 방법과 과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제시되냐면 학습자가 자신이 과제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법 자체가 자기 주도적 학습 성격에 띄고 있잖아요. 맞죠? 프로젝트법 자체가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가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가 어떻게 한다? 여러 과제를 제시해주고 그 중에 선택을 해라. 혹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과제를 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제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제시 방법은 다양하지만 과제는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되냐면 학습자의 동기나 수준이나 학습자의 필요도를 고려하고 이론과 실제 연관성을 고려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창조성이나 탐구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걸 교사가 직접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습자가 실제로 과제를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시해서 그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건 뭐다? 과제 선정 기준에 보면 학습자의 수준, 필요도, 동기, 이론과 실제 연관성, 실현 가능성, 창조성, 탐구성, 유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자 중심으로 뭔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이나 제시 방법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 과제 선정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 두 가지입니다. 프로젝트법에서 과제 선정 단계에서 교사가 해야 될, 학습자들이 해야 될 활동을 서술하시오 하면 뭐 서술하면 된다? 과제를 선택하는 그 기준, 어떤 과제를 선정할 거냐, 이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혹은 교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과제를 제시해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과제 해결 단계는 뭐냐?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탐색해서 과제 탐구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과제 해결 계획입니다. 내가 이러한 과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가능한 필요 자원이 무엇인지 탐색을 하고 이 필요 자원을 바탕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과제 해결 단계입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과제 선정 단계는 동기, 수준, 필요도, 이론과 실제와 연관성, 실현 가능성, 창조성과 탐구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때 과제가 제시되는 방식에는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한다. 만약에 과제가 선정된다면 학습자는 그 다음에 바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과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때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추어서 학습자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단계가 과제 해결 계획의 단계이다. 그래서 보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상한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설비, 자원들 탐색하고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순서와 절차를 세운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과제를 탐구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 그 과제를 하는 단계겠죠.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30년대의 그 작가 중에서 이태준이라는 작가가 어떠한 문학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설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필요 자원을 탐색하고 실제로 이태준이 만약 문학관이 없잖아요. 이태준은 이제 북한으로 이제 월북했었기 때문에 문학관이 없다. 근데 만약 문학관이 있는 작가 같으면 문학관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리스 사이트에서 논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그 자서전 서적을 읽는다든지 그 생활과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저는 그 이태준의 어떤 1930년대 문학 어떤 그 창작 기법이라든지 혹은 문학의 어떤 세계관을 탐구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일단 생애를 먼저 탐구하고 그 생애를 바탕으로 이태준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제 이태준의 나이 순서대로 나눌 수 있고 혹은 주제 순서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 세부적으로 다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탐구할 거냐. 실제로 도서관도 가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은 도서관, 이런 것들은 실제 살아있는 대상이라면 실제 인터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실제 어떻게 하는데 과제 수행을 한다. 어떻게
실행 과정 중에서 기록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과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운 거에 맞추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은 없는지, 사전에 계획된 계획에 의거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의 진척도를 세세히 기록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도를 세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과제 수행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 반드시 기록을 해라. 왜냐면 내가 기록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가는지 눈에 보이니까 기록을 하면서 과제 수행 정도를 파악해 나간다. 마지막, 과제 수행 결과물 평가의 단계. 나는 어떤 과제물을 평가할 건지 내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혹은 구두 보고를 활용할 것인지, 즉 평가를 받은 결과물을 선정한다. 내가 뭐 보고서는 따로 없고 내가 만든 걸 바탕으로 뭐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할 건지, 이렇게 내가 어떤 결과물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 평가 수단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를 설정할 거고 평가를 이제 진행할 것인지 교사와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실제 평가를 해 나가는 거다. 발표를 하면서 결과물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가 과제 수행 결과물 평가의 단계입니다. 이해되죠? 과제 선정, 과제 해결 계획, 과제 수행, 그 다음에 과제 수행 결과물 평가의 단계,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프로젝트법이 진행될 수 있다. 단 이건 일반적인 프로젝트법의 진행 절차이고요.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절차고, 이 과정에서 뭐 문제 해결법을 도입한다든지 PBL을 넣을 수도 있고, 뭐 협동학습, 뭐 STAD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법 핵심은 뭐다? 어찌됐든 주제에 대한 뭐다? 심층 탐구다. 하나의 주제를 심층 탐구하되 누구 학습자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결과물을 발표한다. 이게 프로젝트법 핵심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절차고, 이 정도는 정의만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다 써낼 수 있겠죠. 어떤 절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과제 수행 단계가 나올 수도 있고 계획 단계가 나올 수도 있고 평가 단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프로젝트법의 장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뭘 기준으로, 절차를 기준으로 장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법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장점과 단점 부분입니다. 자, 이 장점과 단점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왜냐면 뒤에 단점을 바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온라인 프로젝트법이 나오니까 같이 설명하고, 일단 이까지 끊고 그 프로젝트법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